자, 다섯 번째, 일정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정 개발은, 자, 일정 개발이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자, DFD도 보고, 흐름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일정 개발하는 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CPM이라는 게 있어요. 이 CPM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자원을 최적화하는 거. 최적화할 때는 자원 평준화와 자원 평화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일정 단축, ITO 이런 순서대로 일정 개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정 개발은 뭐냐면 develop 스케줄 뭐냐면 활동 순서, 그리고 활동 기간, 일종의 프로젝트 기간이지. 그 다음에 자원에 대한 요구사항, 일정에 있으면 그 일정에 대한 제약이 걸리는 사항을 분석해서 프로젝트 일정 모델을 개발해 주는 것이 일정 개발이다 이거죠. 그러면 일정 개발의 핵심 ITO를 보면 투입에 보면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프로젝트 일정에 대해서 쭉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기간 산정한 게 있지. 그럼 요걸 가지고 CPM으로 일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일정에 대한 기준선하고 프로젝트 일정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 개발에는 일정 제약과 자원 제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을 이상적인 일정 네트워크를 그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제약사항들이 따른다는 얘기지. 그래서 보면 이제 자원에 대한 달력, 일정에 대한 제약,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초기 일정과 비교를 해서 그 이슈를 식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슈를 투입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범위 기준선, 자원 달력, 그 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기록들을 가지고 이제 주 공정법으로다가 일단 초안이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자원을 최적화, 그러니까 어떤 자원에 대한 달력을 가지고 최적화해주고 또 일정의 제약을 가지고 일정을 단축한다든가 이런 기법을 활용해서 이제 산출무로 일중 기준선과 프로젝트 일정을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산출물은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 프로젝트 일정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정 제약과 자원 제약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면, 최적화라든가 일정 단축이라 이런 걸 해결하면 결국 산출물은 프로젝트 일정이 확정된 형태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에서 일정 개발의 DFD를 한번 보면, 이번엔 DFD를 보면 일정 개발을 하잖아요. 일정 모델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문서, 그 다음에 기업의 조직 이런 걸 다 참고를 하고, 특히 기간 산정치라든가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앞에서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자원 달력, 리스크, 자원 요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일정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일정 개발이 되면 사실 요게 이제 프로젝트 문서로 생산이 되는데, 이 일정들을 어디에 또 활용이 되냐면 일정 관리라든가 원가 관리라든가 자원 관리,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리스크를 분석할 때 일정 모델을 참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일정은 여기 나와 있는 활동들, 그지? 나와 있는 활동들이 다 일정 개발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개발은 이 활동에 대한 속성이라든가 기간에 대한 산정, 또 자원에 대한 요구, 또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프로젝트 문서에 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정 개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현실적인 그 프로젝트에서 일정 개발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부분들을 감안하냐인데 그 보통 여러 프로젝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특급 기술자의 자원 제약, 그러니까 특급 기술자가 확보됐느냐, 예를 들어서 2명을 확보해야 되는데 1명으로 확보되면 이게 자원의 제약이에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일정 계획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 걸린다. 그러면 그 기간에 자원들을 식별해서 해결 방안을 수립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정 기간에 우리가 프로젝트 하기 위해서 5명이 일정하게 개발하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10명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기간에 다른 데서 자원을 더 가져온다든가 해서 해결 방안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또 고객이 있잖아요. 항상 이 프로젝트 이해 관계자의 가장 큰 부분이 고객인데 고객이 요청하는 일정이 있어. 그리고 프로젝트 팀에서 수립한 일정이 있어. 그러면 고객이 요구한 일정, 프로젝트 팀이 일정 2개가 있는데 거기서 어떤 차이가 날 경우에 물론 고객이 요청하는 거는 일정을 좀 당겨달라는 요구겠지. 그럴 경우에는 자원을,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데 맞추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신제품을 개발할 때 그 계획 수립할 때 보면 일정이 굉장히 촉박해서 그 일정에 맞춰야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제품의 품질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전체 기능 중에서 지금 당장 신제품 개발 기간에 맞춰도 되지 않는 기능의 일부는 제외하고 기능의 일부를 제외하고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라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정 계획 수립하는 게 여기 이제 6.5가 일정 개발이잖아. 요거에 앞서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 그러면 뭐야? 활동이 정의가 됐지. 그 다음에 활동 자원을 산정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기간이 그러면 산정이 되지. 자원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야? 그 활동들이 나와 있으면 순서를 배열해야지. 그 순서가 배열되고 활동 기간이 산정되면 일정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개발의 선행 프로세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는 그럼 일정 개발을 누가 하느냐잖아. 그죠? 그럼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가 결국 책임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반드시 팀원과 함께 해야 되겠어요. 왜? 팀원과 함께 이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팀원과 함께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뭐 자원, 그지? 자원 정보도 공유하고 뭐 활동 기간 산정치 이런 것도 좀 공유하면서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은 팀원의 의견을 받아서 수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드는데 이거를 뭐 한 번에 딱 만들어지진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반복적으로 계속 의견 수렴해서 또 수정하고 또 뭐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상세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주면 일정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법에 대해서 봅시다. 이거를 CPM이라고 그래. Critical Path Method라고 해서 CPM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일정뿐 아니라 각종 제품을 개발하는 일정표를 짤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네모 박스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요 숫자는 뭐야? 요 숫자는 수행 기간이야. 기간. 그리고 요거는 뭐야? 활동명이라고 그래. 그래서 WBS를 작성하는데 수행 기간은
3일 걸린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활동 정의인데 이틀 걸린다. 그리고 WBS가 나왔기 때문에 원가 산정도 가능한데 이것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리고 3일 정도 걸린다. 그래서 선후 관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활동 기간의 선후 관계가 정리가 되고 또 산정 기관들을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가장 빨리 가는 길, 늦게 가는 길, 또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다음이 뭐 진도가 나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일정 개발이 완성되려면 이쪽에 요거 1번 패스, 2번 패스, 2번 패스가 되고 요 3번 여기 4번 패스라고 봅시다. 요거 3번 패스라고 하면 3번 패스, 4번 패스 1번, 2번, 4번 패스가 돼야 일정 개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빨리 끝나고 여기가 좀 빨리 끝났는데 여기가 늦게 끝난다. 그러면 얘는 이거 전체 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이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를 좀 잘해야 최종적으로 이 완료되는 시점을 최적의 패스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자, 일정 개발에는 두 가지 공법이 있어요. 퍼트 많이 들었죠? 퍼트와 그리고 CPM 그 두 개. 예를 들어 CPM 아까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라고 얘기했고 퍼트는 프로그램 이밸루에이션 앤 리뷰 테크닉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 해군에서 개발했던 거 하는 그런 공법인데 이 목적이 뭐냐면 퍼트는 기간을 단축하는데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CPM은 예산을 절감하는 거야. 원가를 줄이는 거야. 절감하는 거야. 그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디다 쓰느냐? 대상 프로젝트는 이 퍼트는 신규 사업이고 처음 해보는 거, 반복적이지 않은 거 이런 게 적절하고 또 퍼트는 반복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개발을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있는 사업들에 적정한 거고 특히 이 우리가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원가 절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CPM이 맞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예측하느냐? 퍼트는 확률적으로 한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는 사업들이고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PM은 결국은 WBS를 다 만들어 놓고 그 일정을 서로 관계에 다 맺어 놨기 때문에 총 며칠 걸린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간을 추정하느냐? 예를 들어서 퍼트는 3개 지점을 가지고 평균을 내요. 그걸 기대치라고 얘기지, 평균을. 그래서 하나는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시점, 또 하나는 가장 늦다고 하는 시점, 또 하나는 그래도 모든 사람이 이 정도는 끝난다 하는 거 한 4개. 이거를 더해서 그럼 4개, 5개, 6개가 되지. 6으로 나눠서 평균으로 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추정. 그러니까 기간을 추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확률적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 이제 퍼트 방법은 한 가지 지점이야. 그 TE와 TM이라고 했는데 뭐 TE는 각 단계에서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시간과 그 TM이라고 하는 Most Likely Time 가장 그 정상적인 가장 좋아하는 그런 시간이 같을 때 그런 같은 점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며칠 정도 걸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계산은 예를 들어 퍼트는 각 노드들이야.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의 노드더라고요. 연결 노드. 이 노드 중심으로 일정 계산을 하는데 굉장히 노드들을 다 연결해서 복잡하게 하지. 그리고 CPM은
활동들의 선후 관계를 가지고 일정을 조정해서 산정을 한다. 그러면 주된 공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퍼트 같으면 TL과 T가 같다겠는데 이 L은 뭐냐면 어떤 노드들이 있지 이 단계에서 가장 이게 허용일을 가장 늦게 허용하는 일이 있어. 그 일정과 그 다음에 각 단계에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일정. 이걸 같을 때를 이제 주공정으로 보는데 결국은 바로 연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끝나면 바로 다음 거 지체하지 않고 이런 일정일 때 주공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CPM에서는 여기 TF와 FF 이 뒤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용어가 여기 하단에 있네요. 그 TF는 뭐냐면 토탈 플로트에서 총 여유 시간이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종료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작업 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활동들이 이렇게 엮여서 이렇게 와서 최종적으로 종료가 되는데 뭐 이것들은 요거는 뭐 2일 걸리고 요건 뭐 또 3일 걸리고 요건 5일 걸리고 뭐 요건 1일 걸린다 그러면 뭐 여기서 오는 동안에 여기까지 올 때 그 여유가 있지. 여기가 5일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2일이고 한 3일간의 여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지? 아무리 얘가 먼저 해도 여기서 5일 걸리는 일정이 끝나지 않으면 종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2일 걸리는 일정에는 빨리 하면 2일 걸리니까 3일이 남지. 이게 여유 시간이야. 그지? 이게 이제 총 여유 시간이고 또 FF라고 하는 거는 자유 여유라고 해서 프리플롯이라고 해서 후행 작업 뒤에 하는 작업의 빠른 시작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얘가 시작일은 적어도 10월 19일에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10월 19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게 자유 여유 시간이라 이제. 그래서 여기는 그 이런 총 여유와 자유 여유 시간이 제로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로바로 여유 시간 없이 탁탁탁 연결됐을 때가 가장 빠른 주공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비용도 예를 들어 퍼트에서는 뭐 특별한 이론이 없는 거야. 공기를 어떻게 하면 단축하느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CPM에서는 결국 비용이 뭐야? 최소 비용을 만들어내는 핵심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볼 거는 CPM을 한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뒤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봅시다. 자, 이 그림에서 CPM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각 노드, 요것들이 노드라고 그러지, 활동 노드예요. 노드에 표시해 있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요 표 오른쪽 하단을 보면 요 박스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액티비티 노드라고 하는 거, 활동을 표시해 주는 노드고, 여기서 그 early start, 그걸 ES라고 그러잖아. ES는 뭐냐면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 다음에 duration이니까 기간이 되겠지. 그 다음에 early finish,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시간, EF라고 표시를 하지. 그 다음에 이 가운데가 액티비티 활동 네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late start,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여유 시간, 토탈 여유 시간,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동글 네모가 late finish에서 가장 늦게 끝낼 수 있는 시간, LF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요걸 보고, 자, 첫 번째 노드를 보면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1이고 기간은 5가 걸리고, 그러면 끝나는 거는 5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자, 1, 2, 3, 4, 5라면 1에서 시작해서 5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기간이 얼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1 플러스 요 기간
마이너스 1 하면 요 끝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게 1이야. 1에서 시작하고 가장 늦게 끝날 수 있는 시간이 오후잖아. 그러면 여유 시간이 있어 없어? 없지. 가장 빨리 하는 거나 늦게 하는 거나 같은 시기에 출발해서 하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유 시간은 뭘로 계산하면 되겠어?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거 LSG 마이너스 가장 일찍 시작하는 거 ES 요거 빼면 결국은 여유 시간이 되는데 1에서 1 빼니까 여유야.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간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지. 가장 늦게 끝나는 LF에서 가장 일찍 끝나는 그 EF를 빼면 이게 여유 시간이다. 뭐 같은 값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B 노드를 보자고. B 노드 보면 여기는 가장 일찍 시작하는 게 6이고 기간이 5고 그러면 끝나는 시간은 6 플러스 5 마이너스 1에서 10에서 끝나는 거야. 그 다음 여기는 가장 늦게 시작해도 되는 게 10일이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5가 걸리지. 그러면 15에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유 시간은 얼마나 나오겠어? 여기 기간이라 이게 여유 시간이라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요 11에서 6을 빼거나 또는 15에서 10을 빼거나 요것이 여유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유 시간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밑에 C를 보면 가장 빠른 게 6, 열이 걸려서 15에 끝나. 가장 늦게 해도 6 해야 돼. 그 15에 끝나. 그럼 여기는 못해. 여유 시간 있어 없어? 없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D는 이제 이렇게 16, 15 걸려서 30, 16에서 30으로 늦게 해도 그래서 여유 시간이 없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크리티컬 패스라는 부분이 어떻게 잡느냐면 여유 시간이 0인 곳을 찾아가라고 그랬지. 앞에 그림에서. 그러면 여유 시간이 0을 찾아가려면 요게 크리티컬 패스야. 왜 크리티컬 패스냐? 지금 B 노드는 여유 시간이 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관리를 좀 느슨하게 해도 5개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C는 여유가 하나도 없어. 삐끗하면 이게 오래 걸리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 그럼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패스로 가서 이 C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크리티컬 패스는 어떻게 돼? 스타트 시작해서 A,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끝나는 식으로 가서 A, C, D가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를 했죠? 그리고 일정을 계산할 때 요 하단에 보면 전진 경로 계산과 후진 경로 계산이 있네. 전진은 뭐야? 앞에서 뒤로 가면서 계산하는 거. 후진은 거꾸로 계산하는 거지.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자, 일정을 계산하는데 전진 계산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제 WB에서는 활동 보면 이게 가장 빠른 착수이 1일이야. 그리고 3일이 걸린다겠지. 그러면 3회 끝나는 거야. 1회 시작해서 3회 끝나는 거지. 그게 가장 빠른 종료일이야. 그리고 이제 각자 활동별로 이렇게 빠른 거, 기간, 종료일. 그지? 빠른 거, 기간, 종료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쭉 이렇게 계산해 가잖아. 계산해 가서 보면 활동이 가장 오래 걸리는 데가 요 패스야. 그지? 요 패스가 이렇게 가서 15에 끝나요. 그러면 이 일정 개발이라는 활동은 가장 빨리 시작할 때가 언제야? 그러니까 요 패스는 여기 8에서 끝나잖아. 요 패스는 6에서 끝나. 요 패스는 8에서 끝나. 그러면 요 패스가 15에 끝나기 때문에 일정 개발은 가장 빨리 시작해야 1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 요 패스와 요 패스들은 여유 시간이 좀 존재하겠지. 그러나 여기는 여유 시간이 없는 일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 일정이 끝나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22에 끝나기 때문에 요건 23이야.
요거는 8이기 때문에 이 위에 게 없다면 9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일정 개발이 끝나야 예산 책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23에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7에 시작할 수 있어서 휴일 고려하지 않고 가장 빨리 해야 29일에 끝날 수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림에서 크리티컬 패스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여유 시간이 없는 쪽으로 선택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은 여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크리티컬 패스 여기가 여유 시간이 제로지. 왜냐면 자, 여기서 4, 5를 일 수밖에 없고 여기도 여유가 없어. 6, 10에 끝내야 이 16을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11, 15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11에서 11을 빼면 0이 되는 거지 다. 그런데 요 활동 순서 요 배열 활동 순서 배열을 봅시다. 그 다음 게 16에 시작해. 그러면 이 8은 언제? 15에 끝나도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되는 거지. 13에 시작해서 15에 끝나도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유 시간이 얼마가 생겨? 13에서 6을 빼면 7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남는 거지. 그죠? 6, 7, 그죠? 7 정도의 여유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유 시간이 있는 거잖아. 여기 23이니까 여기는 22에 끝나면 되는 거야. 22 끝나면 되는 거고, 뭐 19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여유 시간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유 시간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고, 여기서 크리티컬 패스는 이런 경로가 크리티컬 패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후진 계산 방법인데, 후진 계산은 예를 들어 이거지. 경영층이 29주에는 끝내야 돼? 라고 목표를 제시해주면, 그때는 어떻게 돼? 거꾸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각 액티비티별로 기간이 있잖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역순으로 이렇게 계산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계산해 가는데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보면 이게 늦어도 16까지는 끝내야 돼. 그럼 여기는 15를 끝내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 13에 시작해도 되겠네. 여유가 7 생기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가면 이제 또 여유 시간이 계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크리티컬 패스는 여유 시간이 제로인 걸 선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로로 간다고 앞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마칠게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요 이제 CPM에서 그 활동들을 계산하는 걸 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항은 이겁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이. 그래서 가운데 활동이 있고, 이게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가장 빨리 끝나는 거, 이걸 가장 빨리 시작과 끝나는 기간을 어떻게 정해? 요 가운데 있는 기간이 정하는 거지, 기간이. 자,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시작해서 가장 늦게 끝나는 거. 요거는 총 자유도라고 있지. 총 자유도는 어떻게 나와? 요 LS에서 요거 ES를 뺀 거지. 요거는 LS에서 마이너스 ES를 뺀 게 요 총 자유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까지는 다 된 거야. 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계산했어. 자유 여유 시간이 있어. 자유 여유 시간은 뭐라고 했냐면 후행 활동의 빠른 시작일을 지연시키지 않고 했지? 그럼 예를 들어서 F의 2를 보자고. 2를 보면 2의 후행이 뭐야? F지? F의 가장 빠른 시작일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돼. 빠른 시작일이 얼마야? 12지. 빠른 시작일 12지. 12를 지연시키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얘가 자유시간이 얘가 가장 빨리 끝냈을 때가 9란 말이야. 9. 그러면 9면 여기서 자 봅시다. 9지.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봅시다. A부터 봅시다. A에 가장 빨리 시작하는 거. 0부터 시작했구나. 0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CPM 할 때 우리가 앞에서는 여기가 시작일을 1로 봤어요. 근데 이 표에서는 또 0으로 본 거라.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0이냐 1이냐를 가지고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네. 지금 이 표를 보니까. 그래서 0에 시작해서 2일 걸리니까 0 플러스 2는 2가 된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0으로 출발한다는 개념으로 볼 때는 여기서 2로 끝났으니까 또 2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0이라는 개념으로 보니까 원래는 2에 끝나면 여기가 3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출발을 0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도 0이라는 지점을 잡으면 여기가 2니까 2를 0으로 보면 여기를 다시 2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시작점이 0이냐 1이냐를 보고 1로 시작됐으면 여기 이제 2에 끝나면 여기가 3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0으로 끝날 때는 하나를 접어주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는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활동을 여기 아래 이제 이 표에다 써놓는 거 보면 활동을 이렇게 A, B, C, D에서 노드를 쓰고 여기 ES, EF, LS, LF를 이렇게 다 쓸 수 있지. 이게 표를 옮긴 거야. 예를 들어서 그 D 같은 경우 같으면 D는 여기 2, 3, 5 그러니까 그 시작과 끝 2와 5, 그 2와 5 시작과 끝,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는 거 5와 8, 5와 8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유시간은 어떻게 돼? 5에서 2를 빼는 거잖아. 그래서 5에서 2를 빼니까 3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자유여유라는 게 자유여유. 여기 자유여유 있는 게 노드 2가 자유여유가 있는데 노드 2 같은 경우는 후행이 뭐야? F잖아. 후행이 F야. 그래서 F가 12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여유는 빠른 시작일을 지연시키지 않고 여유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9에 끝났다 그러면 12를 시작할 때까지 그러면 9, 10, 11, 12 시작인데 이 시작을 0으로 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 둘, 세 개의 여유가 있는 거야. 그럼 요 계산을 하러 친다 그러면 요 12에서 9를 빼주니까 3이 나오는 거야. 3 이렇게. 그럼 나머지 것은 왜 0이냐? 예를 들어서 B를 보자고. B를 보면 B의 후행이 뭐야? C지. C의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게 6이지. 그러면 얘가 가장 빨리 끝난 게 6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6에서 6을 빼면 0이 나오는 거야. 0이. 다 마찬가지 0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표를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이게 0에서 시작했느냐, 1에서 시작했느냐, 요거를 좀 잘 판별해서 이 표를 만드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한 걸로 하고 넘어가고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이해를 할 부분은 이거잖아. 요 표, 요 노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토탈 자유시간과 그 자유여유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를 좀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크리티컬 패스는 토탈 자유시간이 0인 노드를 연결한다.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크리티컬 패스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국 여유 시간이 0인 것들만 연결시키면 이렇게 총 여유 시간 0인 것들만 연결시키면 크리티컬 패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유 시간이 없는 부분을 잘 관리해야 마지막 14라는 기간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 표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도 지연을 활용한 주공정 계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 A라는 노드가 이제 시작을 했어. 그리고 이거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정들이 쭉 있어. 중복해서. 그런데 여기서는 요 공정 A라는 것이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것들이 얼마 정도 지연돼서 시작할 수 있느냐, 그거를 반영한 그 공정을 계산하는 건데, 요거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CPM에 대해서 했는데, 이 CPM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한계가 뭔지 한번 봅시다. 자, 그 크리티컬 패스는 필요한 자원이 가용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그 활동 사이의 의존 관계와 수행 시간만 가지고 결정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언제 시작해서 언제 기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 끝난다,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동 간의 의존 관계가 없어도 자원의 2개 이상의 활동이 동시에 주어졌을 때 자원의 의존 관계가 있으므로 자원 충돌이 예상할 수 있다. 뭐냐면 자원 가용성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존 관계와 수행 기간을 결정해서 자원 충돌 발생할 경우 전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자원, 사람이죠. 기간 걸릴 때 자원을 투입하는 부분이 그 같은 사람을 양쪽에 투입할 수 없잖아, 중복돼서. 그랬을 때에 전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그리고 크리티컬 체인은 자원 제약적 의존 관계까지 고려하여 프로젝트 일정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고 일정을 관리함으로써 퍼트라든가 CPM보다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단축 및 지연을 예방할 수 있다. 그래서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CPM의 지연 이유를 말하는데, 우리가 CPM으로 설정해 놓으면 그 활동이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 효과만 발생하지 단축 효과는 없다는 거거든. 자, 여기서 좌측이 계획이고 우측이 실적이에요. 자, A, B, C들은 3개 노드가 있어. 그리고 다 5일씩 걸리는 거야. 그래서 5일 끝나면 똑같이 또 5일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5일에서 전체 일정은 10일에 끝낼 수가 있겠지, 그지? 정상적으로 가면. 그런데 우측에서 보면 B는 3일에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돼? 2의 여유가 있잖아, 그지? 일찍 끝난 거야. 그런데 공교롭게 A가 7일 걸렸어. 그러면 플러스 2가 지연이 된 거잖아, 그지? 그러면 C는 또 5일이 걸리잖아. 그런데 A가 7일 걸렸기 때문에 이 C는 벌써 이틀의 시작 기간이, 그러니까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게 플러스 2일이 걸리는 거예요. 더 뒤로 연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일정, 여기 A 플러스 B는 10이야. 10이야. 실적이. 그리고 계획도 A 플러스 B는 10이야. 전체 일정은 변함이 없는데 A가 이틀 지연되기 때문에 또 전체 일정은, 총 일정은 13일이 돼서 이틀이 더 지연되는 거야.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해도 10일이 되는데 계획은.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 하나라도 일정이 차이가 생기면 무조건 지연된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제약 조건 반영 시 일정 지연이라는 부분이야. 이번에는 이제 아까 앞에 설명할 때 크리티컬 CPM의 한계를 설명할 때 활동 기간 의존 관계가 없더라도 한 자원에 2개 이상의 활동을 배정할 경우, 여기서 한 자원은 사람이야. 사람을 2개 이상 활동에 동시에 주어졌을 경우에 자원의 의존 관계가 발생하고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을 앞에 CPM의 한계에서 설명했어요. 자, 여기 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이 계획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여기가 11일 걸리고 여기는 9일 걸려요. 그럼 이렇게 크리티컬 패스지. 11일 걸리고 나서 5일을 해. 그럼 총 일정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10일 5하면 16일이야. 그지? 16일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리티컬 패스로 갔을 경우에. 그런데 자원을 배정해서, 자원을 그럼 누가 하느냐? 요
6일 거를 갑이하고 5일 거를 을이하고 2일 거를 을이하고 7일 거를 갑이하는 걸로 사람을 배치를 한 거야. 그죠? 자원을 배치를 한 거야. 이게 이제 자원의 제약이야. 보면.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여기도 있고 여기 있잖아.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을은 이 일을 끝내고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갑은 요 일을 끝내고 요 일을 하는 거야. 그지? 그럼 먼저 갑이 이쪽 6일 일을 끝냈어. 그리고 을은 2일 일을 끝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돼? 이 5일 걸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갑이 아직 일을 못했기 때문에 을은 어떻게 돼? 갑이 일을 할 때까지 4일 정도를 기다리는 거지. 4일을 기다렸다가 갑이 끝나면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갑은 6일 거를 하고 또 뭐를 배정했어? 이 7일 거를 배정했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 크리티컬 패스가 아니야. 여기가 여유가 없으니까 이게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자, 자, 요거 지우고 자, 크리티컬 패스는 어떻게 되냐면 자유 시간이 없는 토탈 자유 시간이 없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갑이 6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7을 하잖아. 그러면 6일 7일 하면 얼마야? 13일이 걸렸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비로소 이걸 끝내고 뭐를 해야 돼? 갑이 다시 5일 걸 하잖아. 그러면 5일 가면 총 어떻게 돼? 18일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크리티컬 패스만 보면 16일 걸려야 되는데 실제로 자원을 배정해서 하다 보니 18일 걸릴 수도 있다. 그래서 자원의 제약이야.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반영하는 것도 기간을 땡기는 거다. 그건 결국은 그 비용을 줄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자원의 제약이 있을 때 일정도 지연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뭐 이 용어는 앞에서 계속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몇 번이야? 48번까지. 자, 우리가 앞서서 자원이 좀 제약이 있으면 기간도 지연될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원의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그 자원 제약상에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자원 가용량 이하로 자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일정을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용량 이하로 해야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원 평준화와 자원 평화라는 게 평활화라는 게 있어요. 평준화는 특정한 기간 동안 희소자원 혹은 공유자원의 가용성에 한계가 있거나 그러니까 뭐 특급 기술자가 있어야 되든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희소자원이 되는 거지. 그리고 양쪽에 다 배치해서 쓰는 자원들 뭐 예를 들어서 공통 모듈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A 모듈, B 모듈인데 이 사람은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한 게 공유 자원이에요. 이 가용성의 한계가 있지 이럴 때는 그래서 전체 인원수가 제약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기법이 자원 평준화고 자원 평화라는 그 주공정을 병행하지 않고 공정에 대해서 쭉 크리티컬 패스를 병행하지 않고 자유 여유와 총여유 그 왜 여유 시간들 있죠 그지 그 여유 시간 안에서 그러면 일전 이 프로세스에서 요 가기 위해서 여유 시간이 한 6일 있다 그러면 6일 동안에 여기에 투입된 사람들은 활동을 쉬고 있는 거지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할 사람들을 이제 여기 여유 자원이라면 요거를 끌어내려서 평준화 시키는 거야 평화라 이렇게 해서 자원을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의 전체 일정에는 변함이 없지만 자원 평화를 하면 그 일부 자원은 최적화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전체 일정을 맞추는데 초점을 두고 자원 평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정 단축이라는 게 있어요. 일정 단축은 뭐야? 프로젝트 범위는 축소하지 않아. 그러니까 범위를 줄이면 일정을 축소하는 게 아니지. 전체 일할 부분은 정해져 있고 일정을 단축해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공정을 압축한다. 공정을 이제 줄여주는 거지. 이럴 때는 결국은 뭐겠어? 자원을 추가하거나 이 자원이 결국은 사람이에요. 인력 또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이렇게 하면 공정을 줄일 수가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중첩 당축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작업 순서를 좀 잘 조정하면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겠죠. 작업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이 공정 중첩 단축법이다. 이렇게 용어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개발 전체에 대한 이제 ITO를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투입이 들어가고 또 도구도 많죠, 그지? 우리 지금 그 CPM을 했었고 자원도 최적화하고 데이터 분석도 해야 되고 선도 및 지연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가지고 해서 산출물을 내는 게 이제 일정 개발의 전체 IT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정 통제로 들어가요. 요거 이제 뭐 한 세 가지 정도 간단히 훑고 넘어가죠. 일정 통제는 뭐예요? 프로젝트 상태를 늘 감시하면서 프로젝트 일정을 업데이트하고 또 그 일정 기준선이 있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언제 시작하고 끝내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변경을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 기준선과 작업성의 데이터가 주어지고 차이 분석이나 일정 단축이라는 기법들을 사용해서 산출물은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변경된 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일정 통제를 하는 부분이죠. 그럼 일정 통제의 예시들이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연된 일정만으로 해서 추가 인력을 뭐 검토한다. 또 일정이 지연된 상황에서 고객 요청으로 달성 가능한 일정 계획을 다시 수립한다. 또 일정 지연이 되는 정도를 그 숫자화하고 예상 종료일도 한번 예측을 해본다. 또 제품 출시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신제품 기능 중 일부를 다음 제품 출시로 연기를 검토한다. 이런 부분들이 일정 통제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 통제 부분이고 요것들이 이제 나오면 업데이트 해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한 DFT로서 그냥 눈으로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정 관리 중에 그 이터레이션 번아웃 차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터레이션 반복이지. 반복 계획을 이제 반복해서 어떤 스토리 점수를 산출해내는 건데, 자, 요거 앞에 있는 그래프 두 개를 이해하는 걸로 합시다. 먼저 번다운 차트라는 게 있고 번업 차트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스토리 점수 뭐 일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지. 번다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전체 계획이 있지. 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있어. 계획이. 그런데 계획은 뭐냐면 전체 해야 될 일수가 이만큼이야.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 반복이 된다는 게 시간이 가는 게 시간이 가면서 할 일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이제 실제로 실적을 가지고 치면 여기 출발해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쪽의 계획과 실적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점점 해서 남아있는 업무 개수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 일정 관리하는 것이 번다운 차트다. 이게 이제 남아있는 업무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0이 되면 일이 끝나는 거야.
그다음에 번업 차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완료할 업무 거꾸로. 그래서 자, 여기로부터 지금 완성한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계획이 있지. 계획이 이렇게 계획이 있다면 계획이 이렇게 끝나야 이 총 개수가 다 끝나야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는 완료된 업무를 카운트해 가는 거지. 그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해서 번업이 되는 거야. 근데 계획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프가 계획상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 그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이 번 다운 차트와 번 업 차트가 있다. 번 다운 차트는 이제 몇 개가 남았냐로 카운트하고 번 업은 몇 개를 했느냐 실적 가지고 스토리 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만 그 용어 차원에서 익혀두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일정 관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 후반부 동영상이 핵심 내용이니까 특히 일정 개발하는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